네, 녹음 시작했고요.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션은 2019년 4월에 이그나이트 때 진행했었던 세션이고요. 15분짜리 세션을 두 개를 찢어가지고 30분 세션을 두 개로 잘라갖고 했던 세션인데 이걸 다시 합치고 올해 버전은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엔터프라이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네, 잠시만요. 잠깐 에러가 좀 있었습니다. 서피스 라인업 참 다양하긴 한데 어떤 용도로 주로 많이 쓰이고 어떤 포커스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그나이트 때라든지 기껏 해봐야 서피스 런칭 때 좀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서피스 고라고 하는 조그만한 8인치 태블릿 같은 경우는 현장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밖으로 좀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 특히 이제 이분들 LTE 달린 모델들을 쓰시게 되면 보험 설계사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건설 쪽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쓰시고요.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용 디바이스로도 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용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LTE 버전이 아니라 그냥 일반 와이파이 버전을 좀 많이 쓰겠죠. 그렇게 하고 서피스 프로 같은 경우는 업무용부터 뭐 임원까지 이제 뭐 좀 많이 커버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피스 고하고 프로 같은 경우는 산업에서는 예를 들면 지게차나 이런 데 꽂아 놓고 이제 뭐 업무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오더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GPS, USB 불러놓고 이제 그 트랙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포크레인이 가야 되는 그 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그려주는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좀 큰 뭐 전망대 이런 데에 있는 키오스크 같은 경우로 많이들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까지도 쓸 수 있는 이제 디바이스고요. 랩탑이나 이제 북 같은 경우는 그 랩탑 형태다 보니까 이제 뭐 그쵸? 생산성 위주의 디바이스를 많이 쓰입니다. 정보 근로자나 임원 같은 경우 북은 좀 더 이제 고사양이다 보니까 이제 임원이나 엔지니어들 쓰는 거고요. 안타깝게 스튜디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스튜디오의 범위하고요. 북의 범위는 겹칩니다. 다만 이제 이동할 수 있느냐, 고정할 수 있느냐 이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피스 허브는 이제 컬라보레이션, 그러니까 협업을 위한 이제 툴이고요. 별도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365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피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기에 맞는 앱이라든지 회사용 앱이라든지 별도 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협업을 한다든지 미팅을 한다든지 뭐 저 개인용 장비는 아니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전방위적으로 라인업들이 갖춰진 게 지금 현재 서비스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용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용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스 10이 달려 있고요. 그럼 당연히 윈도우스 10이 달려 있다 보니까 오토파일럿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업이나 아니면 뭐 스타트업 분들 아니면 이제 자기 개인 사업자예요. 이제 내가 이제 그냥 혼자서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용도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관리 용도 그리고 회사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개인 영역과 회사 영역을 분리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디바이스는 비즈니스용으로 출고되는 서비스 제품군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만 아시겠지만 비용 조금 더 붙여갖고 AS를 연장시킬 수 있거든요. 유일합니다. 일반 소비자용은 연장 못 시키고요. 최대 4년까지 연장시킬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나면 AS 1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추가된 연장된 기간만큼 교환이라든지 지원들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피스 프로 6 때부터는 선교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고장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 연락을 하면요. 일단 엔지니어가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일단 디바이스를 먼저 보내줘요. 일단 내 거 쓰고 있어야 되니까 백업해야 되니까 일단 디바이스 오면요. 그거를 디바이스 왔을 때 그 이전 디바이스를 포장을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납 안 하면 당연히 서비스 비용이 아니라 본체 비용이 청구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전용으로 그 지원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저도 제 얼마 전에 이제 서피스 프로 7이 문제가 생겨갖고 교환을 사실 받았던 건데, 전담하는 팀에서 처리를 해줘갖고 좀 빨리 처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용 모델이나 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용으로 출고된 걸 쓰셔야 교환들을 좀 빨리 받으실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하다라고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좀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추가된다라고 하면 업데이트 지연이나 뭐 이런 부분들, 뭐 업데이트에 관련된 부분도 설정한 것도 윈도우즈 10에 들어간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컨트롤도 아까 설명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교육 쪽 얘기하신 분 계신데요. 학생용 디바이스하고요, 교사용 디바이스하고 업데이트 주기도 조금 뭐 달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네 번째 주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정도의 패치가 나오는데 이 패치를 좀 어느 정도 딜레이를 시킬까? 그리고 1년에 두 번 바뀌는 윈도우즈 기능 업데이트, 이제 버전이 바뀐다 그러죠. 이 버전 업데이트도 교사 업데이트 되는 그 연기 주기하고 학생 쪽 업데이트 그 디바이스 되는 그 업데이트 주기도 나누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험 기간 중에 시험 출제하는 선생님 컴퓨터에 갑자기 강제 업데이트 돼갖고 1시간짜리 업데이트 하시게 되면 네, 그거야말로 좀 골치 아픈 상황이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 관리하시려고 그러면 결국은 비즈니스용 모델을 구매하셔야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365하고 결합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대충 아까 봤던 거니까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도입했고 관리하실 때 주의사항 같은 것들 그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와이파이 흔히 보시는 경우인데 무선랜 관련된 부분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인증받은 공유기, 아무 공유기나 쓰시지는 않겠죠. 우리나라에 뭐 판매되는 공유 중에 뭐 와이파이 인증 안 받은 거 판매되지는 않으니까. 다만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IP 타임이라든지 뭐 이제 국내산 아니면 좀 약간 뭐 TP-링크 같은 경우는요, 저희 사명 얘기인데 두 회사가 좀 문제가 있어요. 무선랜 채널을 자동으로 설정되게 기본으로 추구가 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접속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공유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뭐 미리 도입하시거나 아니면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서비스 도입하시기 전에 채널을 좀 자동 설정 빼주셔야 돼요. 그리고 국내 유통 공유기라 그랬는데 IP 타임 공유기가 좀 이런 문제입니다만 2.4GHz 때 하고요. 5GHz 때는 무선랜 이름을 따로 합치지 말고 따로 분리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좀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내 와이파이 호환성 확인 리스트는 제가 그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이버 포스트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갱신한 버전으로는 지금 열리지 않았는데 테스트 방법하고 그 테스트된 기업용 모델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뭐 이렇게 좀 성능 좋은 공유기들 뭐 여러 가지들 다 이제 검증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업용으로 사용되는 어바이어라든지 그다음에 시스코 이런 이제 AP들은 거의 다 호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시스코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기업 쪽 많이 들어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좀 호환성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도 이제 테스트하고 그 이제 검증하는 작업들은 이제 도입하실 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U 플러스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거 비즈니스용 모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환이나 이런 것들은 U 플러스는 좀 약간 정책이 달라요. 개인이 구매했을 때는 선교환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워런티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 명의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요, 그 워런티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그 정도는 제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X뿐만 아니라 전에 서피스 프로 5 LTE도 거기서 취급을 했었거든요. 그것 때도 이제 같은 정책으로 진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선랜 관련 부분인데요. 그 램부팅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런다 그러면 이게 서피스 요 이전에 따로 써야 되고요. 얘는 지금 새로 나온 버전인데 USB-C로 된 거고, 그래서 서피스 고간 USB-A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랑 같이 되어 있는 콤보 이더넷이 지금 그 국내에는 많이 판매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미국에서 산 거라서 요렇게 된 이더넷이나 아니면 USB-A로 된 이더넷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램 부팅해서 뭐, 그래서 회사 이미지를 내려보낸다든지 아니면 램 부팅을 시켜서 뭐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일부러 카메라 킨 건데, 이렇게 서피스톡 쓰셔야 돼요. 보면 여기 USB 있죠? 그래서 서피스 그 X든 뭐든 다 물려가지고 끼우고, 이제 전원 계속 공급된 상태에서 회사 정책대로 뭐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알아서 깨워서 뭐 그렇게는 다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독이 좀 이게 무겁습니다. 이게 좀 이거 집어던지면 이거 큰일 나요. 네. 절대 던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드라이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배포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끝에 나오는 제 네이버 블로그에 좀 더 많이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면 되고, 이런 게 아예 그냥 뭐 램부팅이라든지 뭐 자동으로 이제 깨워주는 거. 근데 여기서 웨이크홈 램 같은 경우는 아예 꺼져 있는 걸 켜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거를 깨우고 정책에 따라서 다시 재울 수 있는 것만 제공을 해요. 그래서 좀 약간 한정적인 WL이 된다라는 거는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필요 없다. 그런다면 책상에 뭐 네, 이런 이제 그냥 USB로 되어 있는 램 같은 거 이런 거 꽂아갖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램 카드 드라이버나 이런 것들은 사실 오토파일럿과 아예 상관없이 그냥 뭐 기존의 이제 레거시하게 배포 같은 쓰시는 뭐 컨피그레이션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디플로이먼트 툴킷을 통해서 회사 이미지를 따로 만드신다고 하면 여기다가 아예 드라이버를 심어갖고 이 드라이브의 설정 값을 아예 WL이 작동하도록 세팅해가지고 그냥 USB나 랜으로 내려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전원 어댑터 관련 사고가 제가 가끔가다 접하는 것도 있고요. 일본하고 캐나다의 모 대학교에서는 잘못된 아답터 쓰다가 화재 사고가 난 것들도 좀 접수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직접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한테 제 얘기를 들었고요. 하나는 뉴스로 봤어요. 화재 사고 났다는 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았는데 이게 서피스 아답터에서 사고가 났다는 건데 뭐냐면 X라고 쳐져 있는 부분들은 출력량이 안 되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피스 프로 7에 옛날 서피스 프로 7이나 4에 나왔던 36W짜리 그 아답터 끼시면요. 쓰실 때 배터리 드레인 터지는 것도 있지만 전원 어댑터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화재가 난다든지 아니면 아답터가 터지든지 아니면 퍽 소리로 그냥 끝나든지 심각한 경우는 메인보드에 손상이 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유상에 있습니다. 아니면 유상에 있어도 거절을 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나면 아무도 책임 안 져줍니다. 해서 되도록이면 그래서 서피스 프로 7 같은 65W짜리를 이게 이 65W짜리가 들어있는데 이제 뭐 102W 정도 쓰시면 된다라는 것들 아니면 우리 회사에 그냥 뭐 여러 가지 그냥 디바이스가 많아요. 그냥 통일하고 싶어요라면요. 좀 무겁고 비싸긴 한데 102W짜리로 여분 어댑터 쫙 마련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좀 무거워요. 제가 잠깐 꺼내드릴게요. 일반적인 어댑터가 이 정도 사이즈라고 하면요. 102W짜리군요. 이 정도 됩니다. 제가 들어보일게요. 두께도 나고요.
네, 이제 보이시죠? 한 1, 2초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약간 딜레이 있다는 걸 제가 체크했거든요. 이쪽이 100W고요. 이쪽이 65W예요. 크고 두께도 차이 있고요. 이거 2개 반 무게가 이거 하나입니다. 네, 좀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외출용 가방에는 100W를 넣어놓고 다닙니다. 서피스북을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서피스 프로 7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분 충전을 좀 해드려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요. 그 제품 아닙니다. 이 제품은 실제 100W가 나오지 않고요. 그런 제품 솔직히 좀 킥스타터 나오는 제품 좀 권해드리진 않고 있어요. USB-C 관련해서는 지금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C 달린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요,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가 대체된 제품인데, 이게 단순히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그러니까 모니터 출력만 이게 바뀐 게 아니라, USB I/O, 그다음에 전원, 그다음에 디스플레이까지 이렇게 뭔가 코보드에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규격 때문에. 그래서 디스플레이 포트 1.2 오버 USB-C 규격입니다. 이게 USB-C로 나간 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포트로 바꿔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아닌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정품 옵션으로는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뭐 매장 모니터 같은 거 연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별도의 USB-C에서 이렇게 나가는 멀티 콤보 같은 것들, 제가 아까 살짝 꺼내다 말았는데, 뭐 이렇게 USB도 있고, 뭐 HDMI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USB-C 전원 이제 같이 오버 브릿지 해가지고 물릴 수도 있고, 뭐 근데 뭐 카드 같은 이런 제품 같은 경우를 미니 독을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문적인 서피스 독과 같은 이제 USB-C로 된 뭐 벨이라든지, 잠시만요, 이제 옆 책상을 좀 봐서. 사용자 그룹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이런 멀티독 같은 거,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요건 이제 이게 USB-C에서 쓸 수 있는 모든 포트를 다 뽑아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다 좋아요.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 포트 1.2가 지원되는 이제 그런 허브라든지 커넥터들을 쓰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네이버 포스트에는 별도로 추천 제품들을 넣어놨습니다. 테스트가 다 끝난 제품들을요. 그러고 프로 7하고 랩탑 3부터 USB-C가 달린 게 아니라 고하고, 그러니까 정확히 서피스 북2 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 7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기존에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단종돼서 팔지 않는데, 서피스 커넥터에서 USB-C로 바꿔준 아답터예요. 그래서 충전뿐만 아니라 이제 뭐 독에다가 물러 쓰라고 하는 이제 이거는 일반 소비자용 옵션이 아니고요. 엔터프라이즈 옵션인데 네, 이게 단종이 됐어요. 요거 같은 경우가 프로 5, 6까지 쓰실 수 있고 4 됩니다. 프로 4 제가 일부러 명기 안 해놨고요. 그다음에 랩탑 1, 2도 요걸 통하면 USB-C 독이라든지 USB-C 장치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전원 충전량 부분에 대한 건데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자료에는 5, 6부터 랩탑 3까지는 최소 전력 한 X도 한 40W까지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40W까지 출력되는 거 하다 보면 배터리가 오히려 닳아버리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USB-C 혼자 출력하는 게 60W 이상은 돼줘야 돼요. 그래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멀티 허브 같은 거 쓰실 때 외장 하드 이런 거 몰리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전력을 더 먹기 때문에 좀 크게 필요해요. 그래서 주로 보면 60W짜리가 시장에 많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있어요. 북2는 전력 소모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전력 60W짜리는 쓰셔야 되는데 이것도 간댕간댕해요. USB-C로 60W 이상으로 60W짜리로 충전하고 싶으시면요. 전원을 아예 꺼버리고 그때 이제 좀 충전 좀 어느 정도 해놨다가 그 다음에 쓰시는 그런 방법을 구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되도록 80W 이상이고요. 100W짜리가 가끔씩은 나옵니다. 그래서 100W짜리를 쓰실 수 있으면 북2에는 그렇게 꼭 쓰시라는 걸 제가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USB 같은 경우는 뭐 USB 3.1 제너레이션 2 지원하고요. 어지간한 SSD나 하드디스크의 풀스피드는 다 뽑아준다라는 거는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IT 툴 얘기를 좀 할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는데 이게 PC를 들어오고부터요, 폐기할 때까지의 사이클을 모두 관리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그냥 퍼주는 데는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그걸 좀 하고 있고요. 자산 태그 붙이는 것부터 해서 이제 EFI 펌웨어, 뭐, 그다음에 점검하는 거, 그다음에 독 업데이트 하는 거. 독 업데이트 이번엔 방식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설명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독 갖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은 안 쓰는데 디플로이먼트 악셀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지금 이거 그냥 설명 빼려가다가 그냥 일단 넣었는데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라든지 아니면 디플로이먼트 툴킷 같은 이제 기존에 이제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이제 리소스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고요. 폐기할 때 SSD 부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복구하기도 좀 그냥 버렸는데 누가 우리 회사 자료를 그냥 복구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데 맡겨 뭐 복구업체 맡겨갖고 이걸 뺄 수도 있어요. 아예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서피스 데이터 이레이저라는 걸 써가지고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아예 깨끗하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AS 보낼 때도 이렇게 날리고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데이터니까. 그래서 이런 툴들인데 SAMM을 소개해 드릴게요. SAMM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라디오나 이런 부분들 어떤 거를 배포할지에 대해서 이제 제품들을 잡아주고요. 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딱 잡아가지고 이걸 USB에다가 담아가지고 그냥 부팅시켜서 그냥 딱 저기 배포시키면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잡혀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설정 못하게 암호 걸고요. USB하고 램 부팅 못하게 막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예 PC 포맷 못합니다. 사용자가 포맷 못하고요. 이거 관리자한테 받던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갖고 이제 뭐 다시 밀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있죠. 훔쳐가봐야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 여기 뭐 어떤 특정 A라는 사람이 좀 이게 보안 부서에 배치해 있어요. 정말 A급 그냥 프로젝트예요. 그러면 USB 싹 막아버리고요. 그냥 원드라이브도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어떻게 세팅할 수 있냐면 동기화는 하는데 아예 조직에서만 열 수 있도록 암호화가 걸리든지 최고의 보안은 동기화 설정이 돼도 실제로 그 파일이 PC에 싱크가 안 되고 온라인 모드로만 작동하도록 그냥 처음에 그냥 좀 약간 캐시만 했다가 그냥 PC 재부팅하거나 이럴 때 아예 사라지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동기화 설정돼서 파일만 보이게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는 취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아예 방어를 하실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LG나 삼성 이런 거는 이게 안 돼요. 없어요. 그리고 USB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PC, 그러니까 뭐 레거시하게 PC 미는 그런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디플로이먼트 툴킷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면 컨피그레이션 매니저에서 전체 이제 그 만들어진 그 USB 아니면 CD-ROM 아니면 이제 램 부팅으로 이제 밀어진 OS 이미지에 이 정책 아예 심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깔려갖고 그냥 바로 액티베이션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좀 야박하긴 한데요. 개인용이 아니고 회사 자산이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저는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봐요. 학생용한테 나눠주는 것도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학교 거 훔쳐다가 중고나라 못 팔겠죠. AS 해봐야 시리얼 번호가 다 신고가 돼 있는데 뭘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들 조금 고치한 건데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로 아예 정책을 배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예 자산 태그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설정 암호 막아놓고 그냥 저기만 어셋으로 회사 자산 태그 걸어버리면요. 누가 훔쳐갔어요. 그냥 부팅 해봐요. 그냥 EFI 펌웨어 들어가서 자산 태그 걸려있는 거 우리 회사 건데 네가 이거 왜 갖고 있냐라고 하시면
얘기 끝나죠. 그쵸? 간단한 겁니다. 어세툴은 레노버하고 HP도 제공하긴 하는데 역시 엔터프라이즈 전용 모델만 제공하고요. 얘는 뭐 서피스는 당연히 줍니다. 그러고 AS 보내거나 이럴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 같은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눈에 좀 뭐가 들어왔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원이 PC가 고장 났어요. 근데 어디서 고장 났는지 모르겠대요. 그냥 이게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집에서 일하는 IT 관리자 미칩니다. 아니면 제대로 설명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 사장님, 뭐 이런 분들, 야, 그냥, 박 부장, 야, 내가 왜 서피스 고장 났는데, 야, 이거 네가 한번 좀 점검 좀 해봐. 근데 이게 안 돼. 하면, 뭐, 어디 가서 뭐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서피스 이 점검할 수 있는 툴킷이 나오고요. 컨슈머용과는 좀 다르게 명령 어셋으로도 제공하는 비즈니스용은 따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부위만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이거 많이 망가뜨리니까 특정한 부위만 테스트할 수 있고요. 우리 회사의 윈도우즈 업데이트 그 서버를 별도로 캐시, 그러니까 윈도우즈 서버, 박스 서버에다 이제 캐시해서 쓰는 경우는 그쪽을 바라보고 최신 윈도우즈 업데이트 했는지 아닌지부터 싹 점검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수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자가 보던지 아니면 이제 아까 얘기했죠? 나는 집에서 애 이렇게 안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다른 이제 팀원이 팀즈 저 영상으로 딱 걸어서 내 지금 서비스가 고장 났다고 막 어떻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디가 고장나고 어떻게 알아요? PC 켜지면 네, 안 켜지면 그냥 AS 막 저기 뭐야 신청해가지고 그 집으로 그냥 회수 신청하고 이렇게 하면 끝인데 아니 켜지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러면 페포툴 이거 빨리 보내주셔갖고 그 실행만 간단하게 한 다음에 그 얻어진 파일 빨리 그 나한테 메일 보내달라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분석하시면 어디가 고장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진짜 고장인 다음에 내가 AS 넣어줄 테니까 이거 PC 끄고 그 저기 뾱뾱이 해가지고 박스에다 포장해 놓으라고. 그렇게 지시하시면 끝입니다.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서피스 독 업데이트 이게 좀 얘기가 많았어요. 옛날에는 프로그램 해가지고 독 꽂고 그냥 스타트 딱 눌러서 하는데 실수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독이 뻥난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제가 독을 잠시만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유튜브 녹화용이 아니라 그냥 미팅 녹화가 됐습니다. 네. 이 뻑 잘못 나면 랜카드가 작동한다든지 뭐 이렇게 다 이게 전원 포트만 빼고 다 뺀 다음에 수행하라고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그 독 프로그램을 없애버리고요. 그냥 독 업데이터 그냥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업데이트로 그냥 알아서 들어오긴 하는데 비즈니스 이제 일반적으로 할 때는 그냥 바로 배포하고 아니면 대량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줘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새 업데이트를 깔아놓고 이제 수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프로그램 하나만 이제 깔아주시고요. 독을 기존에 꽂혀 있다면 뺐다가 다시 꽂고 5초 뒤에 그다음에 좀 기다렸다 그냥 계속 쓰다 보면 알아서 업데이트 되는데 그냥 이거 바로 그냥 업데이트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 뺀 상태 전원만 물린 상태에서 그 다른 독을 물리고 한 30초 40초 뒤에 떼요. 그러면 업데이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업데이트가 있으면 이 랜카드 쪽에 이 LED가 반짝반짝 불 들어옵니다. 이 불 꺼질 때까지 전원 계속 인입시키시고 다른 서피스 꽂지 마시고 그냥 방치하셔야 돼요. 그리고 꺼지면 업데이트 끝난 겁니다. 그리고 레지스트리를 통해서 버전 확인해 보시면 업데이트 됐는지 아닌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야매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배포했어요. 그 업데이트 파일을. 근데 이제 이거 하나하나 레지스트리 꺼내갖고 캡처해서 보내달라 그러면 사람 미칩니다. 파워쉘로 하나 명령어를 만드셔갖고 전체 그 저기 뭐야 그냥 간단한 뭐 실행돼서 어디다 그냥 뭐 회사 공유 폴더에 떨궈놓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누구누구 컴퓨터에 버전 몇이다라고 하는 게 레지스트리가 딱 개더링이 돼 있죠.
그러면 어느 분이 안 하셨네 하면 연락해갖고 이거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도와준다고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끝. 이런 거 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리고 저 이거 자주 쓰고요. 이거 엔터프라이즈 아니더라도 지금 일반 컨슈머 쓰시는 분들, 그냥 내 개인적으로 쓰시는 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서피스 중고로 파실 거나 에이스 보내거나 아니면 부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디바이스를 다른 사람 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있었던 데이터 복원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아예 싸그리 날리고 복원 안 되게 싸그리 날려가지고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OS 배포만 해가지고 오토파일럿 돌려갖고 그냥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한 툴이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이레이저입니다. 이거는 이 정도가 미 국방성 규격으로 지우려고 그러면 다른 그 PC나 이런 거는 별도로 소프트웨어 사야 되는데 기업용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돈 안 받고 그냥 줍니다. 저 이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PC 밀었을 때도 그냥 이걸로 한번 싹 밀고 SSD가 문제인지 아닌지도 검증할 때도 이걸 써요. 뭐 PC가 좀 빠릿빠릿한데 SSD가 문제인 것 같아요. PC 다 백업 떠요. 근데 저는 원드라이브에 백업돼 있으니까 그냥 아예 PC를 그냥 꺼요. 서피스 이레이저로 만든 USB를 부팅시켜서 그냥 날려봐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간단하게 깔고 디스크 마크나 디스크 인포 돌려갖고 SSD가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한번 검증해서 진짜 문제다 하면 서피스 AS 보내면 끝이죠. 이런 형태의 SSD 검증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려진 문제가 딱 있고요. 이거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서피스 스튜디오 수입해가지고 쓰시는 그 CAD 회사들 좀 있긴 합니다. 정식 출신은 안 됐고요. 에이스 있을 때마다 이제 해외로 페덱스 날리겠죠. 이분들은 지우는데 6분에서 10분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나머지 분들은 3초면 끝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어요.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 이레이저 부팅에서 수행할 때도 3번 묻습니다. 할 거냐고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밀고 나서 후회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꼭 백업 뜨시고 이 작업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좀 서피스 IT 툴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제가 블로그 보시면 제 끝에 이제 제 블로그 주소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아예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이레이저라는 프로그램에서 빌드 해가지고 USB 8에서 16기가 사이에 있는 매장하도 안 됩니다. 비어 있는 USB도 포맷되니까 그거를 가지고 부팅 디스크가 생성이 돼요. 그걸 가지고 지우려고 하는 서피스에 꽂고 볼륨 다운 전원 버튼으로 해가지고 USB로 부팅시켜서 날려버리는 거죠. 그냥은 그러니까 일반인이 이렇게 손쉽게 다가갈 수 없도록 약간의 허들이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얘는 서피스 이미지를 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기업용이니까 그냥 뭐 윈도우즈 10 다운로드 홈페이지 말고요. 볼륨 라이센스 서비스 센터라 해서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볼륨 라이센스로 쓰는 경우들 있죠. 그래서 그 ISO 파일을 받아서 뭐 이제 자동으로 이제 서피스에 맞도록 이제 배포 이미지 만들어주는 툴인데 이제 이거 안 씁니다. 대신에 마이크로소프트 디플로이먼트 툴킷을 통해서 따로따로 이제 배포 이제 시퀀스 이제 배포 단계들을 이제 기업에 맞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레거시하게 배포하는 쪽은 이제 진짜 오래된 회사들이고요. 주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OS만 밀고요.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해가지고 이제 서피스 관련된 이제 뭐 정책이라 이런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전부 다 세팅되게 이렇게 하는 오토파일럿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통적인 전통적인 환경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환경이 같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그래서 실제로 IT 엔지니어들을 가르칠 때는 두 가지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루는 클라우드 베이스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하고 뭐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프리미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컨피그레이션 매니저나 마이크로소프트 디플로이먼트 툴킷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배포 관리 업데이트 다. 그리고 펌웨어하고 드라이버인데요. 일반 분들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냥 윈도우즈 업데이트 쓰세요. 근데 IT 관리자분들은
OS 이미지에 이걸 미리 넣어서 배포할 때도 있고, 아니면 또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드라이버 이제 배포하고 뭐 따로 빨리빨리 배포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가공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페이지에 그 MSI 그 설치 파일로 돼 있고요. 이걸 풀어가지고 쓰실 때도 있고, 설치 파일 자체는 그 컨피그레이션 매니저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를 통해서 파일을 올려가지고 해당하는 서피스 PC들에게 딱 그냥 배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건 그냥 윈도우즈 업데이트에서 빨리 되도록 세팅을 해주시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OS만 이렇게 딱 해서 배포할 때 그냥 뭐 오토파일 그냥 뭐 전통적으로 그냥 드라이버하고 기본적인 것만 해서 그냥 우리 회사에서 쓰는 이미지로 밀 거다 하면 OS 이미지에 드라이버만 이렇게 최신 깔아주시고요. 최신 업데이트까지만 다 해놓고 그냥 그거를 빌드해가지고 그냥 USB 부팅으로 그냥 그 PC만 밀어서 그냥 직원한테 그냥 택배로 보내버리면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해서 그냥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최신 펌웨어를 적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회사 상황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쓰실 수 있는 그런 그 드라이버들도 엔지니어를 위한 이제 그런 툴들로 미리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 LG하고 삼성은 뭐 다운받고 뭐 셋업.ex에서 뭐 다른 PC에서 이렇게 깔아가지고 드라이버 추출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리고 오신 분들의 대다수 분들이 컨슈머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거 좀 제가 이 똑같은 슬라이드인데 방법 바꿔서 설명드릴게요. 이 화면이 나왔을 때 잘못 끄면요. 어디가 망가지느냐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서피스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냥 서피스를 켰는데 갑자기 파란색 막대기가 딱 뜬다. 근데 내가 도중에 그냥 꺼버렸어요. 그냥. 그러면 서피스 EFI가 망가지기 때문에 PC 안 켜집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노란색 샘 컨트롤러 내게 되면요. IO 이런 거 아예 작동 안 해요. 시큐리티 부분들도 엉망이 되고 중요합니다. 시스템 인베디드 컨트롤러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안 켜지고 작동 안 하고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매니지먼트 엔지니어 이거 망가지면 그 PC 상태가 어떤지 서피스가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 끄시면 안 되는 건 맞는데 어디가 고장났는지 내가 실수를 했는데 그냥 망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웃으면서 좀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색에서 끄시면요. 여러분들 서피스 터치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 건들지 마세요. 그래서 그 끄시면 안 되는데 뭐가 박살나는지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통해서 뭔가 서피스 펌웨어나 드라이브 업데이트된다 그러면요. 서피스 재부팅 하시기 전에 배터리 80% 정도 충전 걸어놓고 재부팅 하시는 건 이제 권해드릴게요. IT 관리자로 다시 돌아오면요. 디바이스 뭐 펌웨어 이제 뭐 MSI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그 패키지, 그러니까 펌웨어가 아예 그냥 들어가 있는 이미지를 좀 배포할 때 어떤 화면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인지하고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서피스 랩탑 같은 경우는요, 드라이버 패키징 하실 때 키보드 드라이버 안 하시면 키보드 안 눌립니다. 윈도우즈 설치할 때. 그리고 제로 터치라 그래도요, 키보드 입력 들어가야 되는 가끔 있으면 아예 키보드가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USB 키보드를 물리시던가, 아니면 아예 배포하시는 그 시퀀스 자체에다가 그 서피스 그 랩탑에 있는 키보드 드라이버를 추출하셔야 돼요. 근데 랩탑 1, 2, 3 드라이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거로 잘못 배포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럼 제가 인지를 드릴게요. 그럼 좀 옛날 디바이스인데 아직도 그냥 중고 그냥 백업 디바이스로 갖고 있는 경우인데 서피스 프로 3 같은 경우는요. 드라이버 통합하실 때 펌웨어 드라이버는 앞을 풀고 펌웨어라고 되어 있는 디렉토리는 날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통합하셔야 되는데 안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엉켜갖고 서피스 프로3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물건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주의하셔갖고 배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 X인데요. 이게 되게 특이한 케이스라서 제가 따로 슬라이드 뗐어요. 섞으면 복잡하니까 X 사신다는 선생님 잘 들으세요. 임의로 OS 못 갑니다.
드라이버도 홈페이지 없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IT 관리자도 못 밀어요. 대신 리커버리 이미지 받아가지고 그 USB 부팅해서 까는 건 가능해요. BMR 이미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가능하고요. 대신에 오토파일럿이나 이런 정책을 통해서 세팅하는 걸 마이크로소프트는 권장합니다. 그리고 서피스 독 업데이터는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피스 프로 X를 도입하는데 서피스 독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같이 도입한다고 하면 다른 서피스에서 독 업데이트 하고 나서 물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어갖고 ARM64용 서피스 독 업데이터는 나올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거 공식 문서에 배정이 되어 있고요. 당분간은 미리 배포하셔야 된다는, 미리 따로 업데이트 한 거를 독을 배포하셔야 된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오늘 있었던 얘기들은 뭐 서피스 사용자 그룹에도 올리기도 했었고 테크센터라든지 관련 부서 계속 링크하죠.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IT 툴은 별도로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있습니다. 근데 골라서 받아야 되니까 무슨 툴인지는 알고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제 네이버 블로그 host.naver.com IT 프로 MVP인데 요거 그 친구 추가를 해 놓으셔갖고 팔로우를 해주시면요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녹음 종료하겠습니다.